핫한 기업들의 비밀 노트를 공개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스크린노트의 김나은입니다. 요즘 각종 대내외 리스크 속에서 확실한 기업 투자하시려면 이 철저한 기업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스크린노트에서는 확실한 기업들 소개해드립니다. 오늘은 우라노스 임호동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주말은 잘 좀 보내셨나요? 네, 네. 글쎄요. 사실 평소 주말 같았으면 조금 쉬었을 것 같은데 제가 또 이 시크릿 노트라는 방송을 또 출연하면서 사실 주말도 쉴 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좋은 기업과 또 조금이라도 더 좋은 정보를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말도 반납하면서 오늘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오늘 시장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하게 출발한 오늘 코스피 지수 2360선 턱 밑에서 마감했습니다. 네, 기관이 장 내내 매수에 나섰지만 외국인이 장중 매도세에 돌아섰고 또 개인도 순 매도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화학업종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주들의 상승이 우세했습니다. 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에 힘입어서 계속해서 상승 흐름 유지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사실 우리 주식시장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락장의 10명 중에, 하락장의 경우 10명 중에 9명이 손실을 본다고 했고요. 그리고 박스장 속에서는 10명 중에 8명이 수익 보기 어렵다란 말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이 그렇게 강한 모습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분들이 아직 방향성을 못 찾고 손실을 좀 많이 보실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자, 이런 시장에서 시장 방향성만 정확하게 안다라면 손실이 아니라 내 계좌를 수익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지수가 이번 주 월요일인데요. 사실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바로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이제 9월 9일 북한 건국기념일이었으나 사실 심리적인 요소에 지나지 않았을 뿐이고 북한의 악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다. 특히나 오늘장 바로 유엔 안보리 결의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특별한 리액션이 없었기 때문에 시장은 좀 약간 외국인들의 투기적인 매매에 의해서 좀 장중에 좀 등락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잠깐 수급을 보여드릴게요. 자, 수급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화면을 보시면 계속적으로 좀 외국인들의 이런 수급들, 계속적으로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지난주 같은 경우는 좀 상대적으로 매도를 많이 잡았습니다. 매도를 좀 많이 잡으면서 지수를 좀 하방으로 좀 내려다보는 그런 시각이 강했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그래도 조금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좀 끌어내리기보다는 그나마 좀 지수를 방어하는 역할이 나왔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현물 시장에서 보면 거래소랑 코스닥 시장을 볼 수 있는데 외국인들이 일단 외국 계열들이 대형주를 좀 매도하는 현상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알다시피 통상 임금 문제로 인해서 기아차라든지 현대 중공업 그리고 아시아나 항공 같은 기업들 좀 차익을 잡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으로 좀 피해를 보는 기업들이 매도가 잡히고 있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지금 그나마 IT주들이 연기금들이 좀 사주면서 지수를 방어하고 있을 뿐이지 좀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지금은 매도를 잡고 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외국인들의 투기적인 매매로 인해서 만기일 전까지 좀 더 보수적으로 보시고 대신에 현재 주도주인 IT주에 좀 집중해 보시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만기일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만기를 앞둔 조금 변동성 장세 속에서 IT주는 계속해서 견고한 흐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검색에 포착된 특징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색기는요, 시장에서 당일 가장 강한 종목들을 포착해내는 프로그램입니다. 실시간으로 급등주를 포착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포착된 특징주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실게요. 네, 오늘 세 종목 포착되어 있습니다. 아이진, 피델릭스, AD테크놀로지 이렇게 포착이 되어 있는데요. 네, 피델릭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메모리 설계업체인 피델릭스 전문가님 좀 어떤 이유로 포착이 됐을까요? 네, 이 피델릭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 좀 낙폭이 있었던 종목인데 오늘 이제 아무래도 삼성 측에서 이슈가 좀 하나 나왔죠. 삼성전자가 이번에 파운드리 분야에 조금 신규 공정을 추가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최근에 이 삼성전자가 계속적으로 뭐 랜드 투자라든지 또는 3D 랜드 쪽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뭐 반도체 분야 쪽에 계속적으로 공장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주, 이 첫 방송에서 말씀드린 게 삼성전자가 중국의 시안시에 투자를 7조 원 정도 했다라는 건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이고 앞으로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이 투자에 정말 참고할 수 있을 만한 이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오늘 이 3D 랜드뿐만 아니라 파운드리 공정 로드맵에 신규 공정을 증설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상승세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화면으로 좀 보면서 설명드릴까요? 자, 일단은 이 피델리스가 바로 이 삼성향 좀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보는 기업이었는데 최근에 일단 계속적으로 좀 낙폭이 나왔고 시장에서 좀 소외주 역할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자, 근데 이 종목이 오늘 바로 이제 검색기에 포착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의 이런 그 신규 공정을 추가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파운드리 분야에서 좀 수혜를 보는 종목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 보시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단순히 이 종목이 상승한다고 이 종목을 고점에서 추격 매매하시기보다는 어떤 식으로 좀 접근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9월 11일 오늘장인데요. 자, 오늘장 보시면 전일 종가 대비해서 거의 뭐 비슷한 부분에서 좀 시작을 했는데 장 초반에는 그렇게 뭐 강력한 수급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9시부터 시작해서 9시 한 10분까지는 그렇게 큰 거래량이 없었던 종목이었는데 9시가 넘어가고 10시부터 시작해서 10시 한 10분 사이에 여기서 좀 주가의 상승률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좀 동반된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급등주들, 특히나 뭐 단타 스캘핑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바로 요런 자리, 이제 좀 급등할 때 쫓아가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단타나 이런 스캘핑에도 원칙이 없으면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무조건 쫓아간다고 사실 게 아닙니다. 왜냐면 앞전에 이 종목을 매수한 사람들이 상승을 하면 당연히 심리적으로 팔고 싶을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상승 구간대에서는 그냥 일단은 지켜보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자, 지켜봤다가 첫 번째 이제 기준 캔들 상승 처음 캔들 대비해가지고 하단으로 3분의 1 또는 5분의 1 라인대가 깨지지 않는다라면 분명히 한번 지지를 받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을 시키려고 아마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역시나 이번에 지지를 받았다가 상승을 하는데 요 구간대에서 직전 이 기준 캔들을 돌파하면서 강력하게 한번 이 캔들이 뜰 때 거래량이 동반된 상승이 나올 때 바로 요런 때가 이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는 자리, 바로 요런 자리가 좀 매수를 공략할 수 있는 구간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구간대에서 공략하신 분들이 오늘 아마 장중에 이 종목이 24%까지 상승이 나왔지만 이 구간대에서 공략하신 분들은 평균적으로 한 5% 이상의 이런 수익 또 챙겨가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소외주였던 피델릭스, 삼성 파운드리 분야에서 소외주로 성장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네, 고점에서 추격 매매하는 것은 좀 피하시고 어느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면 좋을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죠. 네, 다음 종목 아이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약 바이오주가 정책 수혜주에 힘입어서 좀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이유로 좀 포착이 됐을까요? 네, 이 아이진이라는 기업이 제가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기업 무슨 기업일까요? 바로 아이와 진이 합쳐서 이렇게 합성어로 만들어진 기업 이름입니다. 바로 눈과 그리고 바로 이 눈 합병증을 치료제를 만드는 기업인데 사실 우리 이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질병 중에 하나가 당뇨병입니다. 자, 근데 이 당뇨병이요, 좀 심해지면 이 눈까지 실명이 될 수 있을 만한 합병증을 불러일으키는데 바로 이 아이진이라는 기업이 이 당뇨 망막증을 치료제를 만드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2015년 11월 16일 날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전환 상장을 했었는데 당시에도 이제 주가가 상승을 했지만 최근에 바로 이제 뭐 문재인 케어에 의해서 좀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좀 상승을 나오고 있다. 그리고 오늘 상승한 이유는 이제 이 아이진에서 파이프라인이 9개가 있는데요. 그 9개 중에서 한 개인
이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인 망막증 치료제 개발에 지금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다라는 이야기로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그럼 기술적 화면으로 좀 보도록 할까요? 자, 지금 보시면 우리 아마 많은 분들이 사실 제약주도 좋아합니다. IT주는 시장 방향성을 타고 간다라면 이 제약주는 앞으로의 성장성을 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제약주들을 어디에서 과연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될까 고민들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자, 지금 보면 이 2월 달부터 시작해서 제약주들이 저점에서 상승하는 종목이 있고 상승을 하려다가 아직 못 가는 종목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별적으로 어떤 종목들을 좀 골라내야 되느냐? 아마 이제 5월에서 6월 달 사이에 제약주들이 한번 상승을 했다가 쉬어주는 구간대가 나온 종목들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시피 이 상승했다가 쉬어주는 구간대에서 다시 지지를 받으면서 여기서 바닥권에서 쌍바닥을 만들어주고 이 N자형 패턴으로 올라가는 종목들 아마 IG 말고도 몇 종목이 있을 텐데 최근에 이런 종목들이 정책적인 수혜로 인해서 정고점, 이 매물대를 좀 뚫고 상승 랠리를 달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검색기에도 역시나 이슈에 맞는 종목이 수급이 붙어주다 보니까 좀 포착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종목을 오늘 만약에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오늘 거래량이 좀 유별나게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지금 현재 5일선이 이탈되는 구간, 14,000원 구간대가 이탈되지 않는다라면 조금 더 홀딩하고 가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IG 14,00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보유하면 좋겠다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네, 마지막 종목 AD테크놀로지입니다. AD테크놀로지 시스템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이죠. 네, 최근에 초저전력 시스템 반도체 설계에 최적화된 기술을 개발했다 이런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이게 좀 주가에 영향을 줬을까요, 전문가님? 네, 이 AD테크놀로지는 아마 우리 이데일리 시청자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이 이데일리 방송 2월 달 출연할 때 이 종목을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때부터 사실 이 종목 주가 엄청나게 상승했거든요. 자, 그래요. 이 AD테크놀로지 바로 초저전력 설계 가능한 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반도체에는요, 여러분들 바로 두 가지로 크게 나뉠 수가 있습니다. 뭐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는데요. 우리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서 만드는 게 보통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시장에 인공지능 관련된 뭐 제품들이라든지 또는 자율주행 관련된 이런 뭐 자동차들 전부 다 사실은 비메모리 반도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시장에서는 비메모리 반도체를 좀 많이 쓰고 있는데 이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 바로 AD테크놀로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비메모리 반도체가 전원 차단 시에 그러니까 전원 차단 없이 계속적으로 좀 저전력으로 가동이 될 수 있을 만한 이런 반도체를 지금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이 시장의 이슈로 인해서 좀 상승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화면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이 종목을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2월 달에 한번 공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뭐 주가가 계속적으로 좀 당시에는 좀 낙폭이 있었으나 이 종목이 비메모리 반도체라는 측면과 함께 더불어서 앞으로 이 반도체 관련된 사업들이 제가 상반기에 분명히 크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당시에 이제 좀 낙폭이 나왔으나 다시 한번 이제 4차 산업의 핵심주라고 소개가 나오면서 뭐 역시나 이슈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좀 상승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자, 결국은 이런 종목들이 시장 대비 강하게 지금까지 올라왔다는 점에서 당시에 이제 제가 소개시켜드린 구간대 대비해서 거의 뭐 한 100% 정도의 상승률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요 종목 최근에 아마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구간대 못 보셨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아마 상한가 한번 나왔던 구간대 대비해서 다시 한번 여기 5일선 구간대를 지지를 받고 재차 급반등 나오는 이런 좀 급등주 패턴의 모습을 나왔는데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이 현재 오늘장 거래량이 아직 조금은 덜 나왔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상승 한 번 더 노려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이 종목이 지금 너무 올라왔는데 여기다 더 갈 거라고 공략을 하실 분들 혹시나 있으시면 자, 급등주들 위에서 쫓아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종목들 저점에서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이 AD 테크놀로지 말고 그만큼 현재 IT주 중에서 저점에 있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공략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준비했으니까요. 잠시 뒤에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AD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렸다시피 지금은 뭐니 해도 IT주가 바로 주도주고 대장주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첫 시간을 통해서 OLED 관련된 종목들 소개시켜드렸는데 어떤가요, 우리 시청자분들? 정말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서 OLED 이야기들이 계속 기사로 나왔고요. 그리고 제가 소개시켜드린 뭐 PNT 그리고 SKC 코오롱 PI 계속적으로 신고가 달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OLED가 대세주고 그 뒤를 따라서 그럼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는지 잠시 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크릿 노트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OLED에 이어서 이번에는 또 새로운 IT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바로 이번 주의 첫 시크릿 노트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라노스 이모동입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을 또 열게 됐습니다. 자,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PD님한테 이 방송에 들어가기 전에 또 전달을 받았는데 우리 시크릿 노트가 제가 출연하고 나서 또 시청률 1위를 또 찍었다고 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만큼 또 저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만큼 제가 또 열심히 이 사랑을 되갚기 위해서 주말에도 또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분석하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기업들 하나하나 정말 공개해드리는 좋은 시간으로 한번 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안 그래도 제가 어제 사실 또 한 가지 또 특별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제 마트를 갔었는데 어떤 어머님께서 저를 붙잡더니 그 혹시 이데일리 방송에 나오시는 그분 아니신가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제 상당히 좀 당황했었는데 그만큼 우리 또 시청자분들이 많이 봐주시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방송 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내용은 뭐냐? 화면으로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까요? 자, 사실 우리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새로운 정부에 들어서면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참 이제 떠들썩했었죠. 지난 4월과 5월달 그리고 6월달까지요. 사실 4차 산업 여러분들 제대로 아시고 있는지 한번 제가 되묻고 싶습니다. 4차 산업이 뭔가요? 자, 화면에 보이다시피 뭐 스마트카 그리고 자율주행, 가상현실, 뭐 3D 프린터 그리고 드론, 인공지능 여러 가지를 4차 산업 테마로 우리는 한번 관련된 종목들이 뭔지 아마 기억들 하실 겁니다. 실제로 이런 4차 산업혁명 관련해가지고 테마들이 정말 주가의 시세가 나왔었고요. 뭐 대표적으로 드론이라는 종목, 드론 관련돼가지고는 ESV라는 종목이 뭐 계속 주가가 올라갔었고요. 그리고 뭐 스마트카 관련해가지고 뭐 넥스트칩이라든지 또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기업들 실제로 올라갔었죠.
로봇 관련주는 뭐 로봇스타도 있었고 DST 로봇도 있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4차 산업 관련된 종목들이 정말 4차 산업혁명 관련주였을까요?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전부 다 주가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은 시장에서 소외된 종목들이죠. 테마로서 끝났습니다. 근데 저는 얘네들보다 훨씬 더 4차 상명에 밀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종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냐고요? 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으로 다음 화면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까요? 자, 오늘은 누가 뭐라고 해도 사실 바로 IT주가 대장주였고 주도주인 시장이었습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가 어떤가요? 최근에 8월 달에 시장이 하락을 했었는데, 자, 하락을 하다가 다시 한번 조정을 끝내고 올라서고 있습니다. 희한하죠? 왜 그럴까요? 네, 앞전에 뭐 AD 테크놀로지도 보셨다시피 지금 뭐 삼성전자는 계속적으로 이런 반도체 시장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퍼붓고 있습니다. 뭐 디스플레이 관련해가지고 또는 뭐 3D 낸드, 메모리 관련해가지고 메모리 관련해갖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왜? 자, 다음 화면 보여드릴까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도 어느새 또다시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사실 우리가 낙폭이 있었고 설마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이제는 시세가 끝났겠지라고들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오히려 다시 상승을 이어가더니 뭐야? 설마 앞전에 고점을 넘겠어라고 했지만 설마가 사람을 잡아버렸습니다. 네, 그래요. SK하이닉스도 이미 신고가까지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전부 다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인데요. 자, 제가 앞전에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4차 산업혁명, 드론도 있고요. 뭐 자율주행도 있고요. 인공지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핵심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통신이 돼야 됩니다. 그쵸? 우리가 뭐 5G다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실제로 지금 뭐 5G 테스트가 끝났고 점점 상용화가 되고 있는데 결국 사물과 사물 간에 언어 소통이 되고 각 사물에 인터넷을 붙이는 게 4차 산업혁명입니다. 기계가 소통하고 기계가 알아서 움직이는 게 바로 사물 인터넷. 이게 바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데요. 자,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기계 간에 서로 간에 소통을 하고 그러려면 통신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통신에 앞서서 결국 그 통신을 하게 만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반도체입니다, 여러분들. 반도체인데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돼 가지고 삼성전자와 이 SK하이닉스가 바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다음 화면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실제로 지금 우리 정부에서 바로 이런 기사가 예전에 한번 나왔었죠. 작년 하반기입니다. 주영환 산업부 장관이 사물 인터넷, 특히나 사물 인터넷으로 가전산업에 5년간 5천억 정도 투자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애플이 있다면 중국에는 알리바바가 있고요. 일본에는 바로 소프트뱅크가 있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IT 기업이죠. 이 IT 기업의 회장 손정희 씨가 보통 어디에 투자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전 세계가 떠들썩했었던 이슈였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우리나라 기업에도 주가에 영향을 끼쳤었습니다. 자, 근데 이 손정희 씨가 계속적으로 올해 상반기부터 지금까지도 현재 IT 기업들에 투자를 하겠다. 특히나 사물 간의 연결을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초지능형 사회를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래요. 우리 주식시장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거스르지 마라라는 주식 투자 명언이 있는데요. 아직 모르셨나요? 네, 실제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는 거스르지 마라. 자,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바로 앞전에 이 사물 인터넷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퍼붓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결국은 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겠다라는 거고 이 4차 산업이 되려면 결국 핵심적인 부분, 통신 관련된 기업들도 당연히 수혜를 보겠지만
관련해서 뭐 반도체 기업들 같이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요. 이 바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앞으로는 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앞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4차 산업혁명에 뭐 드론, 뭐 인공지능 전부 다 있지만 우리나라 정부 정책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밀어붙였던 게 3월 인터넷을 가장 중요한 게 가전산업부터 시작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인공지능, 뭐 드론, 그리고 자율주행이 아니라 제일 먼저 가전산업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관련해가지고 다음 뉴스를 또 보도록 할까요? 자, 실제로 이번에도 지난 9월 1일부터 해서 9월 7일까지 이 독일에서 IFA가 개최가 됐었죠. 가전박람회가 개최가 됐었는데 실제로 전부 다 사물 인터넷에 관련된 이야기들만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LG의 V30도 역시나 단순히 스마트폰에서 끝날 게 아니라 우리 스마트폰으로 길거리를 가다가 오늘 가스밸브를 안 잠근 것 같은데 가스밸브 안 잠갔나? 휴대폰으로 한번 확인해서 잠그고요. 오늘 비가 오는데 왠지 빨래를 널어놓고 왔는데 창문을 열어놓은 온 것 같아. 네, 창문도 닫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 바로 스마트홈, 가전산업의 3월 인터넷을 이렇게 넣는 그런 과정입니다. 네, 이번에 IFA를 통해서 실제로 휴대폰을 공개한 게 아니라 이런 3월 인터넷에 대해서 전부 다 공개를 했던 행사였다는 거죠. 실제로 보시면은 이런 여러 가지 뉴스 언론 매체를 통해서 뭐 삼성과 LG 50조 원 정도의 빌트인 시장에 지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왔고요. 네, IFA를 통해서 네, 중소기업들, 벤처기업들이 전부 다 IoT 솔루션, 3월 인터넷 솔루션을 뭐 제공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자, 그래요. 정말 이 앞으로 3월 인터넷 시장은 계속적으로 좀 커질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손정희 씨의 이 소프트뱅크도 앞전에 이제 36조 원 정도 투자를 해서 영국의 반도체 설계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네, 이 반도체 설계하는 회사를 인수했다라는 것은 단순한 이슈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결국은 이 사물 간에 소통을 하는 사물의 인터넷을 장착하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핵심적인 반도체가 들어가야지만 사물과 사물 간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 반도체 인쇄 회로 기판, 바로 PCB라고 하죠. 이 PCB가 일단은 주축이 이루어져야지만 앞으로 인터넷을 장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전제품들 전부 다 스마트홈으로 바꾸겠다는 것도 전부 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PCB, 인쇄 회로 개판이 될 겁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는 이제 OLED를 이야기해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앞으로 OLED 관련된 종목들 봐라라고 말씀드렸는데 화면으로 바로 보여드릴까요? 화면으로 이 다음 화면 보여드리면 실제로 제가 지난주에 뭐 OLED 관련해가지고 뭐 삼성과 LG 측에서 새로운 휴대폰이 나온다 또는 아이폰에서 나온다라고 했지만 OLED를 장착을 하더라도 PCB가 없으면 안 됩니다. 결국은 이 인쇄회로 기판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돼야 OLED도 발광 이런 뭐 색감도 드러낼 수 있고 그런 부분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런 스마트폰 사업뿐만 아니라 가전산업 또는 인공지능이 장착되는 이런 로봇들 전부 다 PCB가 핵심적이 될 겁니다. 혹시 뭐 보셨나요? 최근에 이 3월 인터넷 하면은 삼성 측에서는 어떤 걸 내세우고 있는지 아시나요? 바로 냉장고입니다. 냉장고를 주축으로 해서 냉장고를 허브를 통해서 이 여러 가전제품들을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 보여드릴까요? 지금 보시면 삼성 측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냉장고인데요. 자, 여기 화면 중간에 냉장고 이 문 중앙에 바로 이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 아직 이용 안 해보셨죠? 저도 아직은 이용해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새로운 제품이라 저도 나중에 한번 사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냉장고 안에 있는 제품들의 유통기한이라든지 또는 문자를 보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아이들한테 실제로 아침에 학교 갈 때 뭐 사과를 갖고 가라라고 이렇게 포스트잇에 예전에는 냉장고에 붙여놨습니다. 써서. 근데 요즘에는 이 디스플레이에다가 메모를 써둔다라는 거죠. 그리고 혹시 우리 시청자분들 그 TV 방송 프로그램 중에서 그걸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사위하고 장인어른이 나와가지고 하던 프로그램인데 사위하고 장인어른이 되게 어색하게 있습니다. 어색하게 있다가 사위가 이제 그 어색함을 못 견뎌서 주방에 있는 냉장고를 갑니다. 근데 냉장고에서요, 이게 웬걸? 요리 레시피가 나옵니다. 네, 저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요리 레시피가 나와서 요리도 모르던 사위가 요리를 해서 장인어른한테 이렇게 갖다 주는 뭐 그런 모습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 최근에 뭐 연예인들이 혼자 사는 이런 뭐 프로그램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뭐 스피커나 또 핸드폰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또 소통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네, 그게 바로 전부 다 이런 스마트홈 사물 인터넷입니다. 바로 스마트홈 사물 인터넷인데 이 사물 인터넷 사회가 결국은 앞으로 정부 정책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좀 커질 거고 삼성 측 같은 경우는 이 냉장고를 통해서 현재는 하고 있다는 거죠. 뭐 LG 같은 경우는 글쎄요, 뭐 TV로 하고 있고요. 구글 같은 경우도 역시나 구글 TV를 통해서 현재 이 구글 TV를 허브를 통해서 사물 인터넷을 좀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 앞으로 이런 식으로 점점 커질 겁니다. 또 한 가지 좀 예시를 들어볼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물 인터넷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은 통신회사가 될 것 같은데 다음 화면으로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까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요즘에 광고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LG U+, 뭐 LG나 또는 KT, SKT가 이런 통신회사들이 당연히 사물 인터넷이 되려면 핵심적으로 따라와야 되는 기업들인데요. 정말 이 광고를 통해서 사물 인터넷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LG U+ 같은 경우는 강아지, 내가 키우는 이 애완견을 그냥 혼자 두고 오면 참 그렇습니다. 얘가 괜히 또 소파를 물어뜯고 있지 않을까, 또는 막 휴지를 막 물어뜯고 있지 않을까, 밥은 잘 먹고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죠. 근데 실제로 광고를 통해서 보면 이제 스마트폰으로 집안에 TV를 켜주고요. 그리고 노래를 틀어주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강아지가 노래를 들으면서 기분 좋게 뒹굴거리고 또는 잠까지 취하고 이런 모습을 광고를 통해서 많이 보여줬습니다. 정말 이 통신 서비스 업체들이 바로 사물 인터넷의 핵심이 될 것 같은데요. 이 통신 서비스가 되려면 결국은 통신 모듈을 탑재해야 되고 통신 모듈을 탑재하려면 결국은 PCB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 사물 인터넷, 정부 정책의 앞으로 가전 업체들이 사물 인터넷으로서 투자를 확대되고 있고 결국 사물 인터넷 시장이 커진다라면 핵심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 바로 PCB 기업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테마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4차 산업혁명 테마주들이 아니라 정말 직접적으로 반도체가 들어가서 반도체 하나하나 생산이 되고 그 반도체들이 탑재가 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열어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접적으로 관계가 돼 있고 실적이 뒤따라올 수밖에 없는 PCB 업체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이녹스 첨단 소재입니다. 네,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죠? 이제 상장한 지 불과 2개월밖에 되지 않은 기업입니다. 그래요. 사실은 이녹스라는 기업이었고요. 이녹스라는 기업에서 분할 상장한 기업입니다. 사실 이 종목 역시나 뭐 IT 소재 업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뭐 OLED 관련된 이런 사업도 했었고요. 그리고 PCB 중에서 좀 휘어지고 연성이 되는 FPC를 만드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사실 뭐 제가 지난주에 OLED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내가 이 종목을 소개를 했어야 됐는데 라고 고민도 했지만 이번 주를 위해서 제가 아껴놨던 종목입니다. 네, 사실 지난주에 소개시켜드렸으면 벌써 주가가 상승이 나왔을 텐데 조금 뒤늦게 소개해드린 건 바로 이 종목이 바로
PCB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 화면으로 보여드리면,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바로 이녹스에서 사업 분할이 되는데요. 이녹스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인적 분할로 진행이 됐고요. 여러 가지 뭐 디스플레이 사업이라든지 이런 인쇄회로 기판 사업 부분들은 전부 다 이녹스 첨단 소재로 옮겨갔습니다. 네, 그래요. 이 종목이 지금 그래서 FPC 관련된 종목이고 OLED 관련된 종목인데 상장한 지는 불과 2개월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장에서 상당히 강한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봤을 때는 어떠신가요? 그렇게 별로 상승하지 않았는데?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을 해보면 지난 8월 달부터 시장은 그렇게 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종목에는 이상하리만큼 수급이 쏠리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연기금, 투신 쪽에서 양쪽에서 쌍끌이 매수 중이고요. 오히려 개인들의 수급은 없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분들은 급등주들 또는 테마주들을 좋아하죠. IT주들은 상당히 매력을 덜 느낍니다. 하지만 시장 방향성을 보고 갔을 때 앞전에 IT,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올라가는데 IT주들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현재 이 정책적인 부분에서 수혜를 보고 향후에 시장이 커진다라면 성장성을 바라본다라면 당연히 이만큼 좋은 기업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요. 자, 수급의 성향도 보도록 할게요. 연기금들. 연기금들이 정말 종목의 상승률, 잠깐 단기간적인 상승률을 보고 들어갈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연기금은 이 종목의 미래에 상승 가능한, 성장 가능한 면을 보고 들어오는 게 연기금들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종목의 수급을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건 기관계 수급 중에서 금융 투자도 아니고요. 보험도 아니고 국가 지자체도 아닙니다. 국가 지자체와 바로 금융 투자는 초단기성 프로그램 매매입니다. 기업의 성장성을 보고 들어오는 건 바로 투신과 연기금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연기금들과 투신들 사주고 있죠. 왜? 앞으로 성장성이 돋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이 OLED 사업 부분에서도 상당히 시장 점유율이 크지만 실제로 FPCB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거의 독보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특히나 우리 앞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물 인터넷에 들어가는 인쇄 회로 기판이 될 겁니다. 이 PCB가요. 이게 들어가야지만 나중에 결국은 통신 모듈이 되고 통신 모듈이 돼야 통신 서비스 기업들이 소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바로 사물 인터넷 관련된 종목이고 OLED 관련된 종목이라는 걸 참고하신다면 앞으로 주가 상승률은 기대를 충분히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는 기술적으로 좀 박스권에 있는 종목이지만 점점 상단을 돌파하고 가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 기업을 투자하실 때는 이 투신과 연기금들의 수급이 계속적으로 좀 집중적으로 들어오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투자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지금 OLED와 FPC 관련된 종목 이녹스 첨단 소재를 공개해 드렸고요. 또 한 가지 기업을 당연히 소개시켜 드려야겠죠. 자, 또 한 가지 기업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뭘까요? 대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바로 그겁니다. 대덕전자입니다. 자, 다음 화면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대덕전자도요,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용 PCB를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반도체용 PCB라는 거 결국은 이 인쇄 회로 기판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밀접적으로 이 삼성전자가 반도체 생산에 투자를 확대하거나 또는 생산 설비를 증설할 때마다 관련된 수혜를 보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이 여러 가지 뉴스나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이 대덕전자도 소개가 됐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하거나 또는 주가가 부진한데도 대덕전자만 상승한 이유가 뭔가라는 뉴스도 본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런가 봤더니 결국은 기관계 수급이 쏠림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화면으로 보여드릴까요? 자, 지금 보시면
역시나 주가는 계속적으로 시장 방향성을 따라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중에도 뭐 좀 올라가다가 결국은 장 막판에 도지형 캔들로 좀 마무리가 됐지만, 하지만 이 기업도 역시나 수급을 한번 잘 보시면 됩니다. 자, 수급 볼까요? 자, 보시면 역시나 네, 완벽하게 투신과 연기금이 사랑하는 종목이죠. 자, 이 투신과 연기금이 사랑하는 종목에는 이상하게도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없습니다. 역시나 신고가라서 무섭고요. 기술적으로 분석하기에는 어려운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내 계좌에 편입을 못한 이유는 기술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고 너무 고점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무섭다라는 거죠. 또는 이 상승률이 뭐 급등주를 대비해 가지고는 그렇게 상승이 또 안 나오니까 에이, 이 종목 잡아서 수익 나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시장 방향성을 타고 가는 종목들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그쵸, 북한발 악재가 있어도 주가가 흔들리지 않았던 종목이고요. 시장에 어떠한 흔들림이 있어도 투신과 연기금들이 단단히 방어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 잘 갖고 가신다면 앞으로 향후에 내 계좌에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수익을 줄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는 거죠. 그래요. 정말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정부 정책에 맞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게 바로 PCB라는 거고, 이 PCB 사물 인터넷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녹스 첨단 소재와 이 대덕전자 두 가지를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런 기업들 꼭 참고해 보시고요. 자, 오늘 두 종목을 공개해 드렸는데 사실 이 종목 말고도 정말 핵심적인 종목들은 많습니다. 제가 지난주 온라인 공개 방송 오셨던 분들 실제로 S맥이라는 종목을 공개해 드렸는데 어땠던가요? 실제로 지금까지도 상승 달려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도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두 가지 기업을 소개시켜 드렸지만 이 사물 인터넷 관련해 가지고 숨겨져 있는 종목까지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강의 잘 듣고 왔습니다. 네, 정부 정책을 거스르지 마라, 이런 주식의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 누누이 말해왔었죠. 네, 그래서 오늘은 사물 인터넷과 관련한 이야기와 함께 실적이 뒷받침되는 PCB 업체, 이녹스 첨단 소재 그리고 대덕전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잠시 후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도 계속해서 강의 이어가신다고 하는데요. 네, 어떤 주제로 계속해 주실 건가요? 네, 사실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이 급등주나 테마주들 많이 좋아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종목들은 시장이 상승장 때는 정말 수익을 많이 줄 수 있는데 지금처럼 시장이 상당히 불확실성할 때는 오히려 손실이 더 크게 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우리 시장에서 떠도는 이런 소문들이 아니라 정말 실적이 직접적으로 있고, 그리고 현재 정부 정책에 맞는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종목이 단순히 테마주가 아니라 이런 IT 관련주라는 걸 꼭 알고 가신다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이 IT 관련해가지고 사물 인터넷에 숨겨진 종목까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은 만기를 앞둔 변동성 장세 쪽에서 이 주도주가 상승하는 모습 보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내일도 이런 장이 계속될지 내일 장 전략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목요일까지 아직까지는 이런 불확실성은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오늘
유엔 안보리 결의가 나왔는데 아직까지 뭐 그렇게 예상과 대비해 가지고는 그렇게 강한 제재가 나오진 않았지만 북한에 대한 이런 리액션이 또 어떻게 나올지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의 투자자분들의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는 좀 마련해둬라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손빨진 않을 겁니다. 바로 차기 주도주인 IT를 조금씩 분할 매수해서 갖고 가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요일까지는 이 변동성 장세가 조금 계속될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금도 조금 보유를 해 두시고요. IT 관련주들 계속해서 전문가님의 말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아쉽지만 벌써 이렇게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네, 내일도 좋은 날씨와 함께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저희는 우라노스 임호동 전문가와 함께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